우리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관성의 법칙도 얘기했었던가요? 하려고 하다가 이제 멈췄었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일단 주로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였냐면 힘과 운동의 관계였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작을 할 거냐면 뉴턴의 운동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시작을 했었던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 얘기했었던 게 무슨 법칙이었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작용이라고 하는 것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작용과 반작용은 항상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느냐면 쌍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쌍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 힘이다. 작용이라고 해서 조금 헷갈리니까 쌍으로 존재를 하는 힘이다 라고 해서,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는 A가 B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힘이다 라고 하면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 B가 A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으시면 이 둘의 관계가 바로 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가속도의 법칙을 할 때 뭔가를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지는 않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공식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가속도의 법칙인데, 일단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얘기했냐면 속도가 더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단위 시간 동안에 라고 했으니까 시간으로 나눌 거고요. 그쵸? 시간의 경과가량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나중 속도에서 무슨 속도를 빼주게 되면 처음 속도를 뺀 값이 바로 뭐가 될 것이다? 속도의 변화량이 되면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어떻게 됐었냐면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한 번 더 나눠서 단위는 뭐가 된다?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 이러한 가속도 법칙이 의미하는 것은 F는 뭐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M, A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어떤 물체, 이제 사실 이걸 처음에 설명을 할 때는 뭐 힘은 일정한데 질량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사실 물리학 1에 가가지고 이제 해야 할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뭐를 갖다 볼 거냐면 이 힘과 그 다음에 가속도의 관계에 뭐를 해줘야 되는 거야? 중점을 좀 두시게 될 거예요. 힘이 커지면 가속도도 어떻게 될 거야? 커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힘이 오른쪽이면 가속도도 어느 쪽이어야 되는 거야? 오른쪽이어야 하는 거야. 힘이 0이면 가속도도 얼마가 되어야 하는 거야? 0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얘네 둘한테 사실상 주안점을 두고 있다 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면서, 바로 뭐를 갖다가 같이 봤었던 거냐 하면 이 앞에서 우리가 중력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중력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얘네들이 F가 뭐 질량이 비례를 해요.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에 F는 뭐라고 그랬었냐면 F는 뭐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M, G예요 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치? 요 가속도의 법칙 안에서 요 F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중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뭐에다가, 질량에다가 G를 우리 뭐라고 표현할 거라고 그랬어요?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이 중력 가속도를 9.8로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1kg이 9.8N, 2kg이 19.6N 막 이렇게 계산을 했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숫자를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일반적으로 얼마로 줄 거냐면 10m per sec 제곱이라고 줄 거예요. 그럼 1kg 곱하기 10 하면 얼마가 나오는 것이고, 10N 나오는 거고, 2kg 10 하면 얼마가 되는 걸 것이고, 20N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할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값, G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변할 수 있으려면 어때야 되냐면 지구로부터 겁나 많이 떨어져 있어야 돼. 지구의 반지름 만큼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그런 거는 우리한테 나오지 않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물리학이나 아니면 지구과학에서 나올 얘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거에서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 그냥 이 지표 상에서 일어나는 얘기들만 배울 거야. 저 위까지 올라가가지고 배우지 않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표상에서 중력과 속도라고 하는 값은 변할 거다 안 변할 거다라고 하는 거 변하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 놔야 돼요. 항상 중력과 속도는 일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1학년 과정에서는.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갖다가 놨고요. 이러한 얘기들을 갖다가 놨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추가 감기 아니야. 살에 걸렸어. 자, 추가적으로 제가 할 이야기가 바로 뭐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할 거냐 하면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봤었어요.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걸 왜 해석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사실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하는 그 주안점은 물리학 1에서 시작을 하는 얘기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모든 과학의 내신이 거의 결정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문제를 아무래도 변별력 있게 낼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제 점수가 잘 나오고 안 나오는 걸 갖다 이제 확실하게 구분을 하려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보실 때에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그 그래프에서의 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보시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축의 변화량분의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으로 항상 계산을 하시게 될 거고,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봐봐. 삼각형 모양이야. 그럼 삼각형 어떻게 구할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치? 그 다음에 사각형이면 밑변 곱하기 높이야. 사다리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었었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다 뭐가 들어가?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항상 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X축의 값과 Y축의 값을 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물론 삼각형이면 X 곱하기 Y에서 2분의 1 곱하셔야 될 거고, 사다리꼴이면 윗변 아랫변 더해가지고 거기다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실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하는 이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조금 급하게 그냥 설명만 하고 끝낸 부분이 없지 않기는 합니다만 가로축을 갖다가 시간으로 놓을 거고요. 세로축을 갖다가 위치라고 놓을 거예요. 위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단위는 미터를 갖다가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자, 제가 예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10m 위치에 원래 있었어. 10m 위치에 있었다가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뭐 이렇게 왔어. 이렇게. 도달을 했는데 몇 초 만에 도달을 했느냐 하면 5초 만에 도달을 했어. 뭐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건 내가 운동을 한 시간은 몇 초고요? 5초고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예요? 10m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기울기는 무슨 축 변화량 분의 X축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 분의 Y축 변화량, 거리의 변화량이 될 거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 거고요? 속력, 속도에 해당하는 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울기 구해보시면 기울기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오 마이 갓. 기울기 일정한 거예요, 이거. 이게 진짜 고등학교 3학년 애들도 헷갈려요. 맨날 줄어들어, 일정이야. 맨날 이런단 말이야. 왜냐면 기울기라는 건 기울어진 정도야. 줄어드는 거는 Y축이 줄어드는 거지 기울기가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정한다는 건 V가 어떻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일정해요. 그 V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분의 10 해가지고 얼마? 2m/s. 근데 이제 사실 이거 나중에 물리학으로 가시면 마이너스 2m/s 붙여야 되기는 한데 여러분들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굳이 거기까지 지금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속력이 일정할 거야. 자,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이예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바로 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제 사실 전부 다 수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자, 시간과 위치 그래프도 우리한테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건 바로 가로축을 시간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갖다가 속도라고 놓는 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속도, 속력.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나중에 속도, 속력의 차이점은 물리학 1에서 배우실 거예요. 자,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그래프에서의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X축의 변화량 시간분의 시간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량일 거란 얘기야.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은 어디에서 어디 빼야 되는 거야? 항상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뺄 거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 누구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가속도를 의미하게 되는 걸 거예요.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래프에서 내가 뭐를 구한다 라고 하게 되면 면적을 구한다 라고 하게 되면 면적은 무슨 축 곱하기? X축 곱하기 Y축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 시간 곱하기 속도란 말이야. 시간 곱하기 속력이 뭘 의미를 하는 거였었어요? 이동한 거리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파트가 바로 요 그래프를 해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과 속도 그래프,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가속도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 면적을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 거리야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이 되겠니? 자,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 건고 하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갖다가 지표면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공까지의 높이를 20m라고 놓을게요. 내가 얘를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었던 거야. 가만히 들고 있다가 얘를 갖다 내가 손에서 탁 놓을 거야. 그럼 얘가 어디로 떨어져? 아래로 떨어져. 자, 일단 차근차근 생각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얘는 처음 속력은 얼마였었어요? 0이었어요. 내가 잡고 있었잖아요. 처음 속력이 0m/s 였었는데 얘는 내가 얘를 손에 놓음과 동시에 어디로 움직일 거라고? 아래로 움직일 거야. 왜 아래로 움직여요? 중력. 그치, 중력 때문이야. 얘네들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움직이게 돼요. 왜?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구 중심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되겠어? 그런데 중력 F가 작용을 해요. 중력 F가 뭐였었지? M? G야. 그러면 얘는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의 가속도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중력 가속도 G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옆에다가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로축 시간, 세로축은 누구? 속도.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얘는 처음 속도가 얼마였었어? 0.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일정하게 어떻게 될 거야? 늘어날 거야. 왜? 중력가속도 G가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안 변해. 근데 중력가속도 G가 뭐라고 그랬어? 가속도라고 그랬단 말이야. 가속도가 안 변할 거야. 가속도가 안 변할 건데 가속도가 뭐였었어?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 안 변할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정하게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됐어? 이건 기울기가 일정한 거죠. 그죠? 플러스를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 생각해보면 잘 생각해봐. 1초 후의 속도는 얼마겠어? G를 갖다 내가 10으로 계산할 거야. 1초 후의 속도는 얼마가 되겠어? 10. 2초 후의 속도는 20. 3초 후의 속도는 30. T초 후의 속도는 70. 다시 3초 후의 속도는 30. T초 후의 속도는 10. T10? 10T.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야?
여기에다가 난 몇 초 지났는지 모르잖아. 얘 몇 초 만에 떨어지는지 알아? 몰라. 난 알아 근데. 근데 어쨌든 여기가 t초라면 얘는 얼마로 도달을 할 거야? 10t로 도달을 할 거야. 됐어? 자, 근데 이 그래프에서 얘는 몇 미터로 움직여야 되는겨? 20m로 움직여야 되는겨? 거리가 나왔네.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거리에 해당하는 건 뭘 의미를 할 거라고요? 면적, 이만큼이 몇 미터에 해당해야 되는 거야? 20에 해당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면적 좀 구해볼까? 20은 t 곱하기 10t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겠죠. 삼각형 구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러면 5t의 제곱이 20이야. 그럼 t의 제곱이 얼마? 4. 그럼 t는 몇 초? 2초. 아, 그럼 나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게. t 2초까지 구했으니까 t가 몇 초? 2초. 그러면 여기는 얼마? 20m/s로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근데 니들한테 물어보는 거거든. 얘 몇 초 만에 도달해? 몇 초 만에 도달해? 2초 만에 도달해. 바닥에 떨어질 때의 속력이 얼마야? 얼마로 떨어진대? 20으로 떨어져. 이렇게 구하는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혹은 이러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내가 어떤 공이 있어요. 2kg의 공이 있어요. 2kg의 공을 공중에서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릴 거예요. 잡고 있다가 가만히 잡고 있다. 얘를 갖다가 놓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2kg의 공이 3초 만에 바닥에 도달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공을 놓은 높이는 얼마야? 어디에서 몇 미터 높이에서 얘를 떨어뜨렸게?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보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를 그리기 시작해? 그래프를 그려. 가로축을 뭐라고 할 거고 시간, 세로축은 뭐라고 할 거야? 속도라고 놓을 거야. 자, 처음에 어떻게 잡고 있었대? 가만히. 그러니까 처음 속도 얼마였어? 0. 얘를 가만히 놓으면 얘네들 뭐 때문에 떨어져 밑으로? 중력. 그러니까 중력과 속도 G가 있을 거고 G가 어떨 거야? 일정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야? 일정하게 그릴 거야. 자, 1초 후의 속도 얼마일 거고? 10. 그쵸? 중력과 속도 G가 10이었으니까 5초 후에는 50일 거야. 근데 얘 몇 초 만에 떨어졌대? 3초. 그러면 떨어질 때 속도 얼마였겠어? 30이었겠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근데 나한테 물어본 거 뭐 물어봤어? 몇 미터 높이야? 높이는 거리잖아. 거리니까 거리는 뭐 구하면 되는겨? 이 그래프에서 면적 구하면 되는겨. 그러면 면적 구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3 곱하기 30 곱하기 2분의 1 해서 몇 미터? 45m.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으시면 조금 니들 100점 못 맞게 하려고 약간 어렵게 꼬는 문제들도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거를 지금 연습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 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아요. 지금 니들 책 보면 이거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훨씬 문제를 풀기가 어떻다라는 얘기야? 쉬워질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봐봐. 여기에 공을 가만히 놓아서 이렇게 바닥에 도달을 했어요. 뭐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얘 몇 미터라는 것까지 구했어? 45m까지 구했는데 여기에서 3초 사용했지. 맞아요? 3초 사용했잖아. 3초 만에 떨어졌다고. 그지? 그리고 중력과 속도 G도 뭐 했어? 사용했어. 중력과 속도 G가 얼만데? 10m/s 제곱이라서 3초 후의 속도가 얼마라고도 구해놨어. 30이라고 구하는데 G 썼다? 근데 2kg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얘가 2kg가 됐건 20kg가 됐건 2톤이 됐건 쟤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여기에 공이 몇 킬로그램짜리가 있건 질량에 관계없이 얘는 몇 미터 위에 있었으면 45m 위에 있었으면 똑같이 다 몇 초 만에 떨어지는 거구나. 3초 만에 떨어지는 거구나. 이게 무슨 의미야? 중력과 속도 G라고 하는 건 질량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모든 물체들은 같은 높이에서 내가 만약에 손이 한 10개 있어. 그래서 10개마다 다 공의 질량들을 다 다르게 해서 요 같은 높이에서 하나 둘 셋 하고 다 한꺼번에 탁 놓으면 무조건 걔네들은 어떻게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바닥에? 동시에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량이 겁나 작아도 상관없고 질량이 겁나 커도 어차피 어떻게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 동시에 떨어질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일단 한번 짚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 하나를 덧붙일 건데요. 그 하나 덧붙이는 것이 이제 우리 아까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 했고 가속도의 법칙 했어요. 그쵸? 자, 마지막 하나의 법칙이 바로 무슨 법칙이냐면 관성의 법칙입니다. 일단 제가 정의를 드릴게요. 도대체 관성이 뭐예요, 선생님? 하시게 되면 관성이라고 하는 건 일단 조건이 필요해요. 특히 이런 물리학에서는 어떤 법칙이 나왔을 때 늘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미 휘발이 되었겠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걸 중학교 3학년 때 시험을 보셨을 거예요. 그치? 근데 그냥 니들 머릿속에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하면 일정해야 돼.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 때는. 그 앞에 조건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물체에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작용하지 않을 때가 있어야 걔네들이 일정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 되겠어?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힘이 작용하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얘도 그래서 마찬가지야.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조건이 필요해요. 이럴 때라고 하는. 그래서 그 때가 바로 뭐냐면 외력이 작용하지 않거나 혹은 합력이 0일 때 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이거 펜을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 파일을 가지고 손에 이렇게 있는데, 자, 얘한테 외부의 힘이라고 하는 건 중력은 외부의 힘이 아니에요. 중력은 늘 우리의 힘입니다. 늘. 되겠어? 자, 그런데 얘를 여기서 떨어뜨릴 거야. 얘를 갖다 이제 손에서 놓을 거란 말이야. 놓으면 얘는 일단 무슨 힘을 받아요? 무슨 힘? 중력을 받아요. 중력을 받아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 되겠어? 중력을 받아가지고 밑으로 떨어질 건데, 얘가 만약에 지금 20m 위에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바닥에 떨어질 때 속력이 아까 얼마였어야 됐었어요? 20m/s 였었을 거예요. 맞아요? 20m/s가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여기 떨어질 때 몇 m/s로 떨어져야 돼? 20m/s여야 해. 근데 실제로 얘 쟤잖아요? 그럼 한 18m/s? 밖에 안 돼요. 그럼 그거 누가 가져갔어? 공기 저항이 가져갔어. 얘가 떨어지려고 하면은 누가? 공기가 가지마 할 거란 말이야. 반대편을 작용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외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외력이 만약에 작용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여기에 공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진공 상태이거나 아니면 작용한다 하더라도, 자, 만약에 내가 선생님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을 라이가 끌어당기고 있어. 왼쪽에서 라이가 이렇게 당기고 있어. 5N으로. 그럼 나는 관성이라는 걸 가질 수 없어. 외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을 라이가 왼쪽에서 당기고 있는데 윤서도 와가지고 선생님을 오른쪽으로 5N으로 당기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외력이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 근데 이쪽으로는 이쪽으로 5N이야. 합하면 얼마야? 10이야? 왜 합칠 수 없어? 나한테 적용했는데? 근데 머리 굴리지 마.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머리를 굴리는 질문을 하지 않아. 잘 생각해봐. 하나의 물체가 있어. 왼쪽으로 5N, 오른쪽으로 5N이야. 얘 어느 쪽으로 끌려가, 안 끌려가? 안 끌려가. 합이 얼마니까? 0이니까 왼쪽으로 5N, 오른쪽으로 5N은 합하면 0 아니야? 이건 중학교 1학년 내용이야, 아가들아. 되겠어요? 내가 뭐 물어보는 거에 저걸 내가 꼭 맞춰야지 이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단순한 것밖에 안 물어봐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바로 합력이 0일 때예요. 자, 그러한 외력이 작용하지 않거나 합력이 0일 때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냐면 관성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운동 상태가 뭐예요, 선생님?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얘가 뭐해 있거나 정지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정지 상태는 뭐라고 하는 거? 운동 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운동 상태가 0인 거지. 그치? 혹은 뭐를 하고 있을 때겠어? 운동을 하고 있을 때가 되겠죠. 되겠어요? 자, 이 상태를 정지한 건 계속 정지 상태를 뭐 하려고 하는 거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지한 애는 계속 뭐에 있으려고 한다는 얘기야?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는 얘기야. 안 움직이려고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운동을 하는 애는 계속 뭐를 할 거야? 운동을 할 건데 그 상태를 변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야. 빠르기가 빨라지면 돼? 안 돼? 안 돼. 속력도 일정해야 돼. 네, 방향도 달라지면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만 가야 돼? 계속 앞으로 직진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고 싶어 해요? 같은 속력으로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싶어 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가 되겠어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정지한 게 계속 정지하려는 이 관성은 무슨 관성이라고 부를 거고요? 정지 관성이라고 부를 거고, 운동하는 게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관성은 무슨 관성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운동 관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이걸 갖다 제가 공식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아까 우리 가속도의 법칙에서 F는 뭐였었죠? MA였잖아요. mg는 중력을 가지고 얘기할 때고 F는 MA인데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힘 작용할 거래 안 할 거래? 작용하지? 않는데잖아. F가 얼마인 거야? 0. 그러면은 질량이 0일 수는 없잖아. 물체가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얼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가속도는 속도가 변하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변할 거란 얘기지. 속력도 일정할 거고 방향도 변하지 않을 거다. 무슨 운동을 할 것이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정지관성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는 거냐 하면 정지관성의 가장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이 차를 탔어요. 버스를 탔다라고 쳐봐요. 자, 버스를 탔습니다. 제가 여기 버스 아저씨가 이렇게 계실 거고 나는 여기에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바퀴가 있고요. 버스 아저씨가 뭐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 버스를 출발시킬 거예요. 기어를 탁탁탁 넣어서 악셀레이터를 딱 밟았단 말이야. 그치? 그럼 버스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자, 근데 생각해봐. 버스는 힘 받았어 안 받았어? 버스는 힘을 받았지 않아? 머리 굴리지 말라니까? 버스는 힘을 받았어. 아저씨가 버스야 가자 했잖아요. 버스야 가자 해가지고 기아 넣는 과정이 이미 버스한테 뭘 준 거야? 힘을 준 거야. 가자. 왜? 버스에 있는 가스가 뭐하고 있겠어요? 타죠? 타면서 바퀴를 굴려주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버스라고 하는 아이는 힘을 받았어 안 받았어? 힘을 받았어요. 힘을 받았으니까 관성을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성은 힘을 받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한테는 관성이 나타나 안 나타나? 얘를 가지고는 우리가 관성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버스 안에 있는 우리는 힘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아저씨가 가자 하고서 내 손 잡고 가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쵸? 이 안에 있는 우리 사람은 힘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마음으로는 어떻게 가고 싶지만 왼쪽으로 가고 싶게 했겠지. 마음으로는. 니들한테 오른쪽이구나. 마음으로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게 했겠지. 하지만 나를 태우고 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나는 왜 움직이는 거야? 버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다고. 나는 이 자리에 있고 싶어. 몸은. 그래요. 그러해요. 그러니까 난 이 자리에 있고 싶은데 나를 태우고 어디로 가고 있어. 이렇게 갔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 있고 싶으니까 몸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 거야? 뒤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관성이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내 관성은 왼쪽으로 작용을 한다. 나 이 자리에 뭐 하 있고 싶어? 서 있고 싶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지관성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 천정에 이렇게 실에다가 추를 매달아 놨어요. 이렇게 실이 있어요. 요 실 A하고 실 B는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요. 자, 얘가 여기 추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추는 현재는 알짜힘이 얼마냐면 0이야. 왜냐면 얘 아래로 무슨 힘이 작용을 하고 있겠어? 중력이 작용하지. 근데 왜 안 떨어져? 그치? 실이 추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실이 당기는 힘. 그걸 우리는 실의 장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실이 당기는 힘. 이 두 힘의 크기가 서로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합력이 얼마인 거예요? 0인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추를 누가 잡아당기기 시작할 거야? 제가 잡아당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추를 잡아당길 건데 어떻게 잡아당기냐면 천천히 일단 잡아당겨 볼게요. 천천히 잡아당기게 되면 실 B를 갖다가 내가 천천히 잡아당기잖아. 그럼 내 힘이 누구한테 가해질 거야? 추한테 가해질 거야. 추에 어느 쪽으로 힘이 가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래로 힘이 작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생각해봐. 이미 힘이 작용을 했지. 그러면은 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관성이 있으려면 나한테 힘이 작용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나 지금 분명히 아래랑 위랑 힘이 같은 상태였었는데 아래로 힘이 더 가해진 거야. 그럼 나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 거야, 결국에? 아래로 힘을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추가 어디로 떨어지게 되겠어요?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끊겨야 되는 거예요? A가 끊겼어 라고 하는 얘기를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생각해봐. 추가 있었어. 얘는 지금 현재는 아래로 당겨지는 중력과 위에서 실이 당기고 있는 이 힘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같다고. 그래서 알짜힘이 0이었다고. 그래서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얘를 아래로 당기는 거라고요. 내가 천천히 당기면 내가 가야 하는 힘이 이 추한테 갈 거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추가 같이 밑으로 내려올 거야. 추가 밑으로 내려오려면 어디가 끊겨야 돼? A가 끊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여기가 되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B를 어떻게 당길 거냐면 빠르게 당길 거예요. 겁나 빠르게. 빠르게 당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추에 힘이 작용할 틈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확 낚아채서 이렇게 팍 당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힘이 추에 미쳐 가지 못하는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되겠어? 그렇게 되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 추에는 무슨 관성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무슨 관성? 정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니까 정지관성이에요. 누구의 정지관성이라고? 추의 정지관성. 그러니까 추가 그러는 거야. 나 안 갈 거야. 나 여기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럼 누가 끊기겠어요? B가 끊기겠죠. A는 계속 쟤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빠르게 당기면 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 B가 끊어질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요 얘기가 굉장히 잘 나오는 얘기라는 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이 전등에 대한 추억이 없으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모든 집들의 전등이 어땠었냐면 그냥 그 형광등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동그란 거나 아니면 이렇게 길다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있을 거고 거기에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두 개가 있다? 항상 전등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동그란 거 두 개로 되어 있어. 얘네들은 둘 다 형광등이야.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빨갛거나 주황색이거나 노란색에 이렇게 조그만 전구가 하나가 달려 있었어. 본 적 있어?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막 조절을 하는 건 말도 안 돼. 선생님 어렸을 때는. 선생님 어렸을 때 옛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줄이 하나가 매달려 있어.
그러면 그 줄을 한번 탁 하면 불이 하나만 켜지고, 그러니까 저걸 계속 이제 오픈을 해놓는 상태에서 한 번을 탁 누르면 뭐 가운데 있는 거 하나만 켜져. 한 번 탁 누르면 가운데 하나랑 바깥쪽에 있는 것까지 켜져. 또 한 번 탁 누르면 가운데 하나는 꺼지고 바깥쪽 공간이 켜져 있어. 한 번 탁 누르면 바깥쪽 게 꺼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있는 저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모든 불이 꺼지는 거였었단 말이야.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게 내가 아기 때야. 어렸을 때잖아. 어렸을 때인데 어른들이 맨날 그걸 차칵차칵 이렇게 하면은 왠지 너무 해보고 싶을 것 같지 않아? 너무 해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뛰지. 아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뛰는 거야, 이렇게. 근데 생각해봐. 어른들이 그 줄을 당길 때에는, 어른들이 이 줄을 갖다가 당길 때에는 찰칵 이제 착착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야. 천천히 당기니까 그 안에 있는 스위치들이 같이 움직였을 거야. 그러니까 줄이 끊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이걸 갖다가 이제 애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여기에 매달리지도 않아. 되게 얇은 줄이니까 매달릴 수도 없어. 근데 그 애기들이 할 때는 얘를 갖다가 어떻게 더 끌어당기겠어? 되게 빠르게 낚아채잖아. 순간적으로 뛰어올랐을 때 잠깐 팍, 뛰어올랐을 때 잠깐 팍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이게 끊겨. 그러면 겁나 혼나는 거야. 왜냐면 그 줄을 다 아빠가 올라가서 다 뭐 해야 돼? 그거 전등 다 해체해서 그 안에 있는 줄도 다 새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 겁나 혼나고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그래 저는 이거 수업할 때마다 맨날 그 추억이 생각이 나요. 맨날 아빠한테 아빠 나 오늘 무슨 수업하다가 아빠가 막 그랬었던 거 생각나서 전화했어 막 이러잖아. 그럼 아빠가 어휴 이놈의 기집애.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일단 정지관성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관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운동관성은 말 그대로 이제 계속 나 뭐 하고 싶어가 되는 거야. 나 계속 운동하고 싶어가 되는 거예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아까는 버스를 출발을 시켰지만 이번에는 버스가 뭐 하고 있겠어요, 아저씨가? 버스를 운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지. 그랬는데 앞에 갑자기 어떤 강아지가 나타난 거야. 강아지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강아지가 나타난 거야.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를 밟아? 브레이크를 확 밟을 거야. 그러면 아저씨가 브레이크를 밟는 건 누구를 멈추는 작용이야? 버스를 멈추지. 그러니까 버스는 힘을 받았죠. 버스를 멈추려면 버스를 잡았잖아요. 버스에 브레이크 밟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업 좀 제대로 들읍시다. 자, 버스라고 하는 아이는 뭐를 받았어? 힘을 받았어. 그러니까 관성이 있을 거야, 없을 거야? 관성이 없지. 힘을 받았으니까. 받는 순간 이미 관성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받았으니까 관성이 없이 그냥 얘는 어떻게 될 거야? 멈췄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아저씨가 나를 잡아 끌었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힘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뭘 나타내? 관성.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지. 계속 뭐 할 거야? 나 계속 움직일 건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얘한테는 무슨 관성이 작용한다는 얘기야? 운동 관성이 어느 쪽으로? 나 계속 갈 거야가 될 거야. 오른쪽으로 몸이 어떻게 될 거겠어요? 그러니까 쏠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언제고? 2주 동안 한 번은 차를 타시겠죠? 차를 타시면 내 몸을 잘 관찰해 보세요. 차가 출발을 할 때는 뒤로 몸이 이렇게 약간 갈 수밖에 없고 차가 출발을 하면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확 밟으면 내가 몸이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겨? 다치는 겨. 그 다치는 걸 막아주는 게 누구야? 안전벨트. 되겠어? 안전벨트는 우리 몸의 관성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뭐 해주는 거야? 지켜주는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너희들에게 안전벨트 광고 저기 홍보하는 거 아니고 이거 나중에 시험에 나올 거예요. 되겠어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느냐면 자, 선생님이 막 달리고 있었어요. 막 급해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병우이가 선생님을 본 거야.
그래서 선생님 했는데 선생님이 대답을 안 하고 막 가. 그래서 병욱이가 와서 급한 마음에 선생님 다리를 탁 걸었어. 그럼 생각해봐. 다리는 힘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받았잖아. 병욱이가 지금 쳤잖아. 그러니까 발은 어떡할 거야? 멈출 거야. 근데 이 상체는 힘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으니까 계속 어디로 가려고 해? 앞으로 가려고 하겠지? 운동관성이야. 그러니까 얼로 넘어지는 거야? 앞으로 넘어지는 거야. 무엇이 되겠어?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막 또 달려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막 넘어져가지고 선생님 뭐 무릎 다쳐가지고 무릎 졸라 아파 막 이랬더니 막 선생님 가고 있는데 윤서가 선생님을 잡아야겠으니까 아 발을 걸면 선생님이 앞으로 넘어지면 무릎이 다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마를 탁 친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마는 힘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마는 쓰겠지. 근데 이 밑에는 계속 가겠지. 그래서 어디로 넘어지고 그때는 뒤로 넘어지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관성에 해당하는 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런 육상 경기라던가 아니면은 막 빨리 뛰어야 되는 뭐 야구 경기 이런 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전력 질주하잖아. 전력 질주하다가 결승선이 이렇게 있으면 결승선에서 딱 쓰디? 막 100m, 니들도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해봤을 거 아니야. 막 달리잖아. 달리면 결승선 와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잖아. 결승선을 지나서 계속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뛸 수밖에 없어. 그것도 나한테 뭐가 작용을 하기 때문인 거야?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불에 먼지 터는 거. 이거는 정지관성이야. 봐봐. 이불이 있어. 이불에 먼지가 이렇게 묻어있는 거야. 근데 내가 먼지 이렇게 하나하나 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불에 먼지를 털 때는 항상 이렇게 친단 말이야. 되겠어? 이불을 방망이로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럼 이불은 힘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그러니까 관성이 있어 없어? 없이 뒤로 이렇게 물러났을 거야. 근데 이불에 붙어있던 먼지들은 힘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 거야 계속? 여기 이렇게 공중에 있을 거야. 그래서 붙어있을 데가 없네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면 삽질. 자, 이불 터는 거는 무슨 관성? 정지관성.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아까 뭐 얘기했었던 거죠? 결승선 얘기했던 거죠? 결승선. 그 다음에 돌뿌리에 넘어진다고 할게요. 병욱이가 밟은 거 말고 돌뿌리에 걸렸다라고 할게요. 뭐 이런 것들도 운동 관성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삽질. 삽질은 여기에 들어가요. 내가 여기에 웅덩이를 팔 거야. 웅덩이를 팔려면 여기서 이제 삽질을 하지. 그래서 이 흙을 갖다가 윤서 있는 데로 보낼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들고. 이건 일 졸라 못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 돼? 퍼서 던지죠. 맞아? 던지는데 저기까지 가지도 않아. 팔을 어디까지? 여기까지 하고 난 삽을 다시 뒤로 뺄 거야. 그래도 흙은 어떻게 돼? 저기까지? 날아가. 삽은 뭐를 받았으니? 내 힘을 받았으니까 관성이 없어. 근데 흙들은 관성이 있잖아. 계속 어떻게 가려는? 저쪽으로 가려는 관성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펜들을 다 저기다 갖다 놨을 거나? 펜도 있을 거고. 자, 봐봐. 있어. 내가 요 위에 얘가 있잖아요. 그쵸? 저는 이 종이에다 힘을 줄 거예요. 근데 종이를 천천히 당기면 어떻게 돼? 얘네 둘이? 같이 오지. 왜? 내가 천천히 당기면 내 힘이 누구한테 작용해? 얘한테 작용할 거거든. 그래서 같이 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데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뺄 거야? 빠르게 뺄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약간 끌려오기는 했지만 거의 제자리에 어떻게 있으려고 해? 그대로 있으려고 할 거야. 왜? 얘는 힘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내가 얘를 빠르게 뺐기 때문에. 그래서 니들 문제는 이런 거 나와요. 컵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여기다 동전을 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갑자기 확 빼면 동전이 요 안으로 똑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동전이 무슨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겠어요? 정지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뭐 컵 위에 동전, 컵동전.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망치가 없으니까 망치를 가지고 할 건데, 자, 이걸 망치라고 생각하고 할게요. 이거는 근데 선생님이 근 20년을 해도 성공이 잘 안 되기는 해요. 자, 봐봐. 얘가 이렇게 돼야지 다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망치라고 생각을 해봐. 망치 자루야. 망치에 달려있는 이거란 말이야. 얘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이게 단단하게 있어야지 망치질을 해도 얘가 단단하게 이렇게 못질이 될 거 아니야. 망치질이 되잖아. 근데 얘가 어떤 상태인 거야? 되게 헐거운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면 얘가 이렇게 자꾸 흔들려. 흔들리니까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어? 꼭 끼웠으면 좋겠단 말이야. 꼭 끼웠으면 좋겠는데 이걸 갖다가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얘를 갖다가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쿵쿵쿵쿵 두드리는 거지. 쿵쿵쿵쿵 두드려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이거하고 상관이 없고 어떻게 하냐면 자, 꽉 안 끼워졌어요. 그쵸? 똑소리 안 났잖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거예요. 안 됐어. 느낌상 그래. 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야? 위에서 아래로 아이씨. 이게 원래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면 자, 원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얘는 있고 나는 지금 누구만 쥐고 있는 거야? 자루. 얘는 망치, 머리야. 근데 내가 얘를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할 거야? 딱 움직이다가 갑자기 확 멈췄지. 그럼 망치 자루는 바닥에서 힘을 받았으니까 멈추는 게 맞아. 근데 이 위에 있는 망치 머리는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힘을 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려고 하겠어? 아래로 가려고 하니까 아래로 가려다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꼭 끼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저기까지 가서 갖고 왔는데 실패했어. 아무튼 그러한 망치자루 이런 거 나오면은 무슨 관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운동 관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관성을 나타내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관성력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관성력 F는 어떻게 구하냐면 F는 뭐였었어? MA.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에서 제가 F는 하면 무조건 그냥 MA가 나오는 겁니다. 되겠어요? F는 MA예요. 물론 중력은요, 그러면 MG가 돼야 되겠지만 그냥 무조건 F는 뭔 거야? MA야. 그래서 관성력은 F는 MA의 상태가 될 건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관성력의 방향은 가속도의 반대 방향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버스가 뭐 하려고 했어? 오른쪽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건 가속도의 방향이 오른쪽이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어느 쪽으로 넘어진다고? 뒤로 넘어진다고요. 맞아요? 버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멈추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쪽인 거야? 뒤쪽이란 말이야. 뒤에서 누가 잡아당긴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되겠어? 그러면 나는 몸이 어떻게 넘어진다고? 앞으로 넘어진다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관성력의 방향은 가속도의 반대 방향이야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더 딥한 거는 안 나오고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관성력은 뭐에 비례를 한다라고 하는 거?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해. 질량이 클수록 어떻다라고 하는 거?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생각하시면 되게 좋냐면 쉽게 생각해가지고 뭐 생각하시면 좋냐면 만약에 저쪽에서 1톤 트럭하고 타요가 올 거예요. 저한테. 타요는 졸라 빠르게 달려올 거예요. 1톤 트럭은 툭툭툭 하고 올 거야. 졸라 느리게 올 거야. 누구 세우기가 쉬워? 1톤 트럭을 세우기가 더 쉬워? 큰일 나래네. 1톤 트럭은 내가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 근데 타요는 오는 거 탁 잡으면 그냥 세우는 거잖아요. 왜? 질량이 작으니까. 관성이 약해. 무슨 말 되겠어?
되게 실물 사이즈를 생각했어요. 실물 사이즈 뽑았어. 아, 타요 실물 사이즈? 너 타요 실물 사이즈를 본 적이 있어? 실물 사이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조그만 애기들 갖고 노는 스포츠카 자동차하고 실제 스포츠카가 와. 똑같은 속력으로 온다고 치더라도 누구를 세우기가 훨씬 더 쉬워. 장난감을 세우는 게 쉽잖아요. 질량이 어떠니까? 작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 뭐가 있냐면 마트를 가요. 마트를 가가지고 이제 엄마랑 장을 볼 거야. 그럼 처음에 뭐를 끄집어내? 카트를 끄집어내지. 카트는 지금 현재 어때? 굉장히? 비어있어. 가벼워. 질량이 작아. 그러니까 엄마가 가자. 그럼 가고. 잠깐만 여기 서봐. 쓰고. 오른쪽으로 가자. 슉슉. 너무 쉽잖아요. 운전이. 그치? 근데 엄마가 여기다가 이제 슬슬 생수도 한 3통. 막 6개들이 한 3통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막 쌀도 없다고 해서 쌀도 넣으시고. 뭐 맥주 필요하시다고 해서 맥주도 넣으시고. 니들 먹는 뭐 과자 필요하다고 막 넣으셔서. 점점 무거워져. 그럼 이제 엄마가 가자. 그러면 하면서 슉 갈 수 있어? 못 가. 어떻게 돼? 응 해야지 간단 말이야. 그 응이 뭐야? 관성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얘가 정지에 있으려는 힘이 더 강해진 거야. 질량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관성보다 어떤 힘을 줘야 돼? 큰 힘을 줘야 얘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성력은 뭐가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크다. 속력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타요버스 1kg짜리가 60m/s로 오는 거랑 맞아요? 1톤 버스가 0.0001m/s로 오는 거랑 누구 세우기가 쉽다? 장난감 자동차 세우기가 쉽다. 왜? 질량이 어떠니까? 작으니까. 속력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속력과 관계 없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 아이들을 갖다가 정리를 좀 해보실 건데요.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14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필기를 먼저 한번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